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 기억하시죠?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됐다. 벌써 취임 100일. 그런데 아직 금빛은 안 보입니다. 100일이면 기념하고 축하해야 하는 날인데 자화자찬의 목소리만 들릴 뿐 전 세계가 박수 칠 만한 내용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게 이 트럼프 100일은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김성훈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죠. 역대급으로 부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100일간 뉴욕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은 약 8% 하락했습니다. 오일 쇼크 대응 속에 경제 침체기를 겪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때인 1973년 마이너스 9.9% 이후 최악의 수익률인데요.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간 수익률 8.5%와도 비교되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첫 임기 때인 2017년 5% 상승했던 것과도 대조된 모습입니다. 임기 초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관세 정책이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신경 쓸 수 없다면서 관세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를 겨냥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중국과는 극한의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그 과정에서 증시는 애꿎은 희생양이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 팔란티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주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대표 수혜주로 꼽혔던 테슬라의 경우 33%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특히 달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세계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던 달러 가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요국 화폐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지수도 100을 밑돌면서 취임 100일간 9% 넘게 하락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 행보가 달러 가치를 크게 훼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중도 해임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 재정부채 확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다소 진정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한때 5%를 바라보면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와 국채 가격, 달러 가치가 모두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 흐름은 미국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성장률이 무엇보다 쇼크였는데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3% 감소하면서 3년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수입이 급증한 영향이 컸는데요. 1분기 중 수출은 1.8% 늘어난 반면에 수입은 41.3%나 불었습니다. 고강도 관세 예고에 기업들이 미리 재고 비축에 나선 결과입니다. 정부 지출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연방정부 지출과 인력을 크게 줄인 탓에 1.4%나 감소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1.8% 늘긴 했지만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수준을 보였습니다. 4월 민간 고용 증가폭도 3월의 반토막 수준에 그치면서 고용 시장도 둔화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발표된 상호관세 조치와 보복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도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까지 겪는 1970년대를 소환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장 상황엔 아랑곳하지 않고 자축하기 바빴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유세 연설에서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설 중에는 관세를 11차례나 언급하면서 강행 의지를 다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관세가 미국의 제조업 부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ll want to come back to Michigan and build cars again. You know why? Because of our tax and tariff policy. 트럼프 대통령은 안 좋은 지표에 대한 책임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떠넘겼는데요.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바이든이 남긴 나쁜 지표라면서 관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바이든의 잔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황이 시작되면 이전에 없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다음 분기도 바이든의 분기라 할 수 있다면서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비난의 화살을 바이든 행정부에게 돌릴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취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방점을 찍었는데 아직
뭐 이런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미 제조업 동향을 읽을 수 있는 텍사스 제조업 지수의 지난달 지표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조사 참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혼돈이나 광기 같은 단어로 평가했고 60%는 관세가 올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관세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요. 미 완성차 업계의 우려와 불만 속에 3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 한해서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상호 관세 90일 유예에 이어서 또 한 번 관세 정책이 후퇴한 겁니다. 미국 매체 더일은 관세 정책을 이민자 추방 정책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실수라고 꼬집었고요.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 결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36%에 그치면서 일기 때를 포함한 임기 중에 가장 낮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낮아진 지지율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버티면 뭐 좋아질 거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당장은 기대보다는 비관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관세 정책이 촉발한 혼란이 진정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달러 기반의 통화 질서와 국제 질서가 붕괴하기 직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반응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더 권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기업들의 대미 투자 약속을 앞세워서 비판 여론을 달래려 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 등 실제 효과에 대해선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또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등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분위기 반전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